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소다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진짜 많이 더워졌죠. 진짜 더위 먹지 않게 다들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가 댓글들을 모아서 저에게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좀 풀어볼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질문해 주셨던 순서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지금 6차 항암을 하러 가기 하루 전날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게 바로 이건데요. 목에 멍울이 만져졌다고 했는데 사이즈와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 이게 누르면 옆으로 도망가는 그런 멍울이라서 정확한 크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략 한 엄지손톱만한 크기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쪽 이렇게 쇄골 바로 위에, 그리고 목에서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 부분, 딱 그 가운데 거기 있었어요. 지금 여기 제 흉터 보이시죠? 여기 흉터 부분이 있던 위치 중에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 있었고요. 크기는 3년 동안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질 않아서 못 느낄 정도의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져진다는 분들이 제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만져보시고는 저도 여기 있는데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이게 암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오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무조건 암은 아니고 염증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료과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 검사 받으러 갔던 곳이 내과였어요. 여기가 아파서 간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명치가 많이 아파서 갔던 거기 때문에 내과에 갔었고, 내시경을 하러 갔다가 CT까지 권유를 받게 되어서 찍었던 거라서 제 이제 목에 있는 여기 멍울도 보고 더 확실해진 케이스가 돼서 일반 내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도 보였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암이 없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차까지 항암을 했는데 좋아지고 있는 것 같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첫 항암 직전보다는 이렇게 명치 쪽에 있던 것들이 조금 줄어든 느낌은 나요. 가끔씩 통증이 있기는 한데 전에는 이렇게 옆으로 제가 누워서 자면은 좀 버거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누워도 잘 자고 밤에 식은땀 흘리던 것도 조금 이제는 안 나게 됐어요. 그 목에 있던 멍울도 크기가 많이 줄어서 사실 이게 좀 한참 찾아야 겨우 찾는 정도? 근데 지금은 또 못 찾겠어요. 지금은 잘 안 찾아지고 여기 겨드랑이 쪽에도 멍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만져져요. 그 몸무게도 첫 항암 치료 때보다 한 평균적으로 3kg 정도 더 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동하기도 편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니는 이 상황이 힘들거나 원망스럽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원망스러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원망을 하고 미워하는 순간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지쳐가는 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내가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라도 덜어야 치료도 잘 되고 나를 위한 것 같아서 최대한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시고 정신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바뀌신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선천 반, 후천 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매사에 항상 긍정적인 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걱정도 되게 많은 편이었는데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특히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버거울 정도의 육체적 고통이 왔을 때 정신적으로 이겨내는 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몸소 제가 느껴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제가 누워서만 있고 제 몸을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의 컨디션이 아닐 때에 정신적으로 잘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도 예전보다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 받으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근데 이거는 지금과 앞으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좀 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도 이루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은 하셨는데 당연히 부모님이죠. 친척들과 지금까지 저를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지인들하고 제 구독자분들께도 아마 당장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해지네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하셨는데 이건 아마도 지금 제 상황에서 저를 가장 따뜻하고 아마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소중하다 이 말이 제일 지금 저한테 와닿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도 내가 아프던 안 아프던 나라는 존재는 변함없이 소중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들을 찍어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소다님이 가봤던 여행지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제가 영상에서 주로 바람을 쐬러 가거나 여행지를 다녀서 올려주신 질문 같아요.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요 근래에 갔던 하동 송림공원인 것 같아요. 가보면 여행지라기보다는 산책하기에 더 적합한 것 같고 좀 자연을 마음껏 느끼고 올 수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댓글들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감동을 받아서였는데 삶에 애착이 조금 없어졌을 때 저를 보시고는 반성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힘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그냥 저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사람인데 이런 저를 보고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애독자분들이 생겨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다. 이 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댓글 중에 펑펑 울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CT를 찍으러 갔던 영상을 보시고는 병원 예약을 잡고 불안해서 가셨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왔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그 댓글을 제가 확인을 했던 게 5차 항암을 받는다고 이제 호텔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아마 제가 눈이 퉁퉁 부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새벽에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댓글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4개월 넘게 영상을 찍어 오면서 첫 Q&A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 아이소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궁금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6차 항암을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할게요. 더워진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이 행복의 1순위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